평당 200원. 담배 한 갑이면 샀던 그 땅, 강남. 1960년대 중반 서울. 도시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고작 10여 년. 살겠다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100만 명이었던 인구가 순식간에 300만, 400만을 넘겼다. 강북의 산꼭대기까지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었다. 아침마다 공동수도 앞에는 물통 전쟁이 벌어졌고 콩나물시루 버스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시장님, 강북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구겨 넣을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한숨만 쉬던 그때 누군가의 손가락이 한강 너머 남쪽을 가리켰다. 영동, 영등포의 동쪽. 지금 우리가 아는 이름 강남이었다. 하지만 당시 그곳은 서울이 아니었다. 행정구역상으로만 서울이지 실상은 경기도 광주군 깡촌이었다. 높은 빌딩, 아파트, 그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눈에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배밭과 논두렁뿐. 소가 느릿느릿 쟁기질을 하고 농부들이 똥지개를 지고 다니던 곳. 그곳의 중심지라는 말죽거리, 양재. 비만 오면 도로는 거대한 갯벌로 변했다.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돌았을까. 강남 처녀는 장화 없으면 시집도 못 간다. 비 오는 날엔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 땅값은 처참했다. 평당 200원. 지금 돈이 아니다. 그때 돈으로도 껌값이었다. 다방 커피 한 잔에 50원 하던 시절, 커피 4잔 안 마시면 땅 한 평을 살 수 있었다. 담배 한 갑 살 돈이면 내 땅이 생기는 곳이었다. 정부가 넌지시 운을 띄웠다. 저기 강 건너 영동지구를 좀 개발해볼까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경멸에 가까웠다. 거길 왜 가요? 소똥 냄새 맡으러 가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허허벌판에 가서 굶어 죽으라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부동산 업자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저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냥 농사나 짓는 땅이지. 1966년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강북은 터져나가는데 강남은 텅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을 저 진흙탕 너머로 보내야 했다. 어떻게든. 그때 누군가 무모한 제안을 던졌다. 다리를 놓읍시다. 허허벌판에 무슨 다리요. 일단 길부터 뚫어놓으면 뭐라도 들어가지 않겠어?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쭉 그었다. 논두렁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직선. 그리고 한강 맨 바닥에 말뚝을 박기 시작했다. 미친 짓의 시작이었다. 훗날 대한민국 모든 욕망을 빨아들이게 될 블랙홀. 강남 대개척의 역사는 그렇게 소똥 냄새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1966년 1월) 한강. 한겨울 칼바람 속에 쿵쿵쿵 말뚝 박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3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 착공식이었다. 사람들은 혀를 쳤다. 제1한강교, 한강대교는 노량진으로 간다. 사람이 산다. 제2한강교, 양화대교는 영등포 공단으로 간다. 공장이 있다. 그런데 제3한강교? 다리 건너편을 보면 기가 찼다. 아무것도 없었다.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낮에 봐도 배나무밭과 모래사장뿐인 허허발판. 신문 사설들이 들고 일어났다. 시민 혈세를 낭비한다. 강 건너 배 깎아 먹으러 갈 일이 있나? 도대체 누굴 위한 다리인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다리는 서울 시민들 소풍가라고 만드는 게 아니었다. 청와대의 박정희 대통령,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그림이 있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그 고속도로가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이 바로 이곳 한남동이어야 했다. 강북은 꽉 찼다. 고속도로 타고 올라온 차들을 강북 도심으로 바로 쏟아붓다간 서울은 마비된다. 강 남쪽에서 받아내야 한다. 명령은 떨어졌다.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 별명부터가 불도저였다. 그는 군인 출신답게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였다. (1969년 12월) 마침내 다리가 연결되었다. 강북의 한남동과 강남의 신사동이 이어졌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사대문 안의 문명과 강 건너 야만이라는 땅이 뚫린 것이다. 다리만 놓은 게 아니었다. 김현옥 시장은 지도를 펼쳤다. 강남 벌판 위성사진도 없던 시절 그냥 백지나 다름없는 지도였다. 그는 자를 들었다. 그리고 바둑판처럼 선을 긋기 시작했다. 찍, 찍, 찍. 지금의 강남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도로들이 책상 위에서 자와 볼펜으로 결정되었다. 도로폭은 50m. 실무자들이 기겁을 했다. 시장님, 너무 넓습니다. 차도 없는데 이게 무슨... 당시 세종로가 100m였는데 허허벌판에 그 절반만한 도로를 뚫겠다니 활주로를 닦는 거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하지만 김현옥은 고함을 질렀다. 이건 오늘을 위한 길이 아니다. 20년 뒤를 봐라. 나중에는 이 넓은 길도 좁아서 미어 퍼질 거다. 그의 호언장담은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졌다. 지금 테헤란로가 출퇴근 시간마다 어떻게 되는지 보라. 그때 50m로 안 뚫어놨으면 강남은 진작에 동맥경화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부산에서 출발한 고속버스가 한남대교를 넘어 강남 땅을 밟았다. 땅 주인들, 배밭 주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제까지 똥지게 지고 다니던 내 논두렁 옆으로 왕복 10차선 도로가 뚫리고 덤프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평당 200원 하던 땅값이 꿈틀거렸다. 300원, 400원, 아니 1000원. 투기꾼들이 냄새를 맡았다. 강북의 복부인들이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다. 야, 강 건너에 노다지가 터졌단다. 하지만 아직 사람들은 몰랐다. 정부가 단순히 길만 닦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북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 싸게 만들 무시무시한 강제 이주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다. 1971년 서울시청. 시장실에는 냉기만 흘렀다. 한남대교도 뚫었다. 경부고속도로도 뚫었다. 지도에 도로도 바둑판처럼 그어놨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안 갔다. 강북 사람들에게 강남 이주는 이민이나 다름없었다. 거기 가면 애 학교는 어떡합니까? 시장은요? 병원은요? 밤 되면 깜깜해서 귀신 나온답니다. 땅을 팔아서 공사비를 대야 하는데 땅이 안 팔리니 서울시는 부도 직전이었다.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들어가서 여기 살만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만만한 게 누구겠는가? 공무원들이었다. 서울시는 논현동 산비탈을 깎았다. 그리고 12평, 15평짜리 성냥갑 아파트를 후다닥 지었다. 이름하여 논현동 공무원 아파트. 그리고 시청 직원들에게 반강제 분양을 시작했다. 말이 좋아 분양이지 사실상 소집 명령이었다.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신청해라. 눈치 없이 안 가는 놈들은 인사고과 각오해라. 울며 겨자 먹기로 공무원 가족들이 이삿짐 트럭에 올랐다. 한남대교를 건너 강남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내들은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도착해보니 현실은 더 참담했다. 아파트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은 온통 배밭이고 논두렁이었다. 슈퍼마켓? 그런 건 없었다.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올까 말까. 가장 큰 문제는 진흙이었다. 비만 오면 도로는 갯벌이 됐다. 아침 출근길, 양복 입은 공무원들이 한 손에는 구두를 들고 한 손에는 바지를 걷어올린 채 장화를 신고 진흙탕을 건넜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수돗물에 발을 씻고 구두로 갈아 신었다. 퇴근길은 공포영화였다. 가로등이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뿐. 택시기사들은 영동 가자 하고 승차 거부를 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차 똥차 됩니다. 안 가요. 웃돈을 2배, 3배 줘야 겨우 들어갔다. 결국 사단이 났다. 입주했던 공무원들이 못 살겠다며 야반도주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강북 단칸방이 나왔다.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다시 강북으로 유턴했다. 서울시는 똥줄이 탔다. 이러다 강남 개발 엎어지겠다. 채비지가 안 팔리면 우리 다 죽는다. 시범 타러 보낸 공무원들마저 도망치는 판국. 일반 시민들이 올 리가 만무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단순히 가라고 등 떠매는 걸로는 안 됐다. 강북 사람들의 눈이 뒤집힐 만한 미끼가 필요했다. 정부는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 부모들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절대 반지, 바로 교육이었다. 학교를 옮기자. 그냥 학교 말고 제일 좋은 놈들로. 강북의 명문 경기고, 서울고, 그 콧대 높은 학교들의 멱살을 잡고 강남으로 끌고 갈 계획이 세워졌다. (1970년대) 중반, 정부는 초조했다. 다리도 놓고 도로도 뚫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강북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딱 하나, 교육 때문이었다.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 숙명여고,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명문 학교들이 전북, 강북, 그것도 사대문 안이나 종로 바닥에 몰려 있었다. 부모들의 생각은 확고했다. 내 자식 서울대 보내려면 이 동네를 떠날 수 없다. 맹모 삼천지교, 학교가 거기 있는데 논두렁으로 이사를 갈 미친 부모는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다. 학교를 옮겨라. 그냥 학교 말고 제일 좋은 놈들로만 골라서 강남으로 보내. 교육부와 동문회는 발칵 뒤집혔다. 카카, 전통 있는 명문고를 하루아침에 논바닥으로 보내라니요. 경기고 동문회가 어떤 곳인가? 정재계 거물들이 득실거리는 파워 집단이었다. 반발은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서슬퍼런 유신 시절이었다. 이유 따윈 통하지 않았다. 까라면 까. 1976년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경기고등학교가 강남구 삼성동으로 짐을 쌌다. 뒤이어 휘문고, 서울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명문학교 15개가 줄줄이 강남행 트럭에 올랐다. 효과는 원자폭탄급이었다. 경기고가 강남으로 간다고? 그럼 우리 애도 강남으로 전학시켜야 경기고 시험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눈치 빠른 엄마들이 먼저 움직였다. 남편 직장은 멀어져도 참을 수 있다. 진흙탄 길을 걷는 불편함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내 자식 학교 문제는 양보 못한다. 그렇게 전설의 강남 8학군이 탄생했다. 사람이 모이니 이제 돈이 붙을 차례였다. 정부는 기름을 들이부었다. 특정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름은 길지만 내용은 심플했다. 강남 땅 사고 팔 때 세금 안 받겠다. 취득세 면제, 등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미친 혜택이었다. 오늘 땅 사서 내일 팔아도 세금이 0원. 나라가 판을 깔아준 합법적인 도박장이었다. 그러자 그들이 나타났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 짙은 화장, 그리고 빨간 바지. 전설의 타짜, 복부인들이었다. 그들은 핸디백에 현찰을 가득 채워 들고 다니며 다방으로 출근했다. 다방 테이블에 지도를 쫙 펴놓고 손가락으로 찍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면 돼? 말죽거리 다방은 복덕방이 되었다. 땅 주인인 농부들은 어안벙벙했다. 어제 300원 하던 땅이 오늘 아침에 500원이 되고 점심 먹고 오니 1000원이 되어 있었다.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1년 농사지어 벌 돈이 그 자리에서 굴러들어왔다. 김씨네 논 팔아서 벼락부자 됐대. 이씨네는 땅 팔아서 트럭 샀대. 소문이 돌자 너도 나도 땅을 내놨다. 복부인들은 그걸 쓸어 담았다. 1963년에 평당 300원 하던 신사동 땅값. 1970년대 말에는 평당 40만 원을 돌파했다. 무려 1000배가 넘게 뛴 것이다. 배밭이었던 압구정동, 논두렁이었던 대치동. 그 흙바닥에서 돈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욕망의 용광로에 불이 붙은 것이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다. 복부인들이 휩쓸고 간 그 땅 위, 이제 대한민국 계급의 상징이 될 거대한 콘크리트 성벽이 올라갈 차례였다. (1970년대) 후반, 강남 땅은 이미 뜨거웠다. 복부인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서울시는 고민에 빠졌다. 애초 계획은 전환도시였다. 미국처럼 마당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답이 안 나왔다. 인구는 계속 밀려오는데 단독주택 지어서 언제 다 수용하나? 땅값이 너무 비싸서 단독주택으로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결국 방향을 틀었다. 위로 쌓아라. 아파트로 도배를 해라. 법에도 없던 아파트 지구라는 게 생겨났다.
지도를 펴놓고 강변을 따라 줄을 그었다. 반포, 압구정, 청담, 도곡. 여기는 무조건 아파트만 지어야 한다. 그 중심에 압구정동이 있었다. 원래 이곳은 한강변의 거대한 모래사장이었다. 여름이면 시민들이 수영을 하고 겨울이면 썰매를 타던 유원지,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구역. 이 쓸모없던 모래밭에 현대건설이 뛰어들었다.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중동에서 달러를 벌어온 정주영 회장이었다. 모래를 퍼내고 땅을 돋워라. 거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당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최악이었다. 1970년에 무너진 와우 아파트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때였다.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는 수직 슬럼가다. 저 높은 데서 어떻게 사냐. 땅 기운을 못 받으면 죽는다. 하지만 현대는 전략을 바꿨다. 서민용? 아니었다. 최상류층을 겨냥했다. 30평, 40평, 50평, 60평.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대형 평수. 기름 보일러가 팡팡 돌아가고 수세식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집.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연탄 안 달아도 된다고? 부엌이 입식이라고? 강북의 사모님들이 눈이 뒤집혔다. 편리함도 편리함이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다. 그들만의 리그였다. 197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알고 보니 일반인들은 구경도 못했다.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언론사 국장, 대한민국의 힘있는 권력자들이 웃돈 하나 안 주고 아름아름 아파트를 나눠 가졌다. 무려 150명이나 연루된 권력형 비리였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은 최고의 광고가 됐다. 높으신 양반들이 서로 못 가져서 안달인 집이래. 저기 살면 장관이랑 이웃사촌 되는 거야? 그때부터였다. 아파트는 더 이상 가난한 자의 상냥값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계급장이 되었다. 어디 사세요? 압구정 현대사입니다. 이 한마디면 게임 끝이었다. 한강변을 따라 거대한 콘크리트 병풍이 쳐졌다. 반포주공, 압구정 현대, 대치 은마. 논두렁과 모래사장은 순식간에 회색 숲으로 변했다. 농사를 짓던 김 씨는 땅을 팔아 졸부가 됐고 강북에서 짐 싸들고 온 이 씨는 아파트 한 채로 중산층이 되었다. 하지만 그 대열에 끼지 못한 박 씨는 점점 더 강남 벌판으로 지하 3방으로 밀려났다. 아파트 공화국. 그 견고한 성벽은 그렇게 강남 벌판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1984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완전 개통되었다. 지도 위에 거대한 초록색 동그라미가 그려졌다. 이 노선은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었다. 원래는 강북을 동서로 잇는 선이었다. 하지만 구자춘 서울시장이 지도를 보고 색연필로 선을 쓱 그었다. 강남을 관통시켜라. 순환선으로 뺑뺑이를 돌려라. 그 결정 하나가 강남의 운명을 결정타로 박아버렸다. 강북의 시청, 을지로와 강남의 삼성, 서초가 30분 만에 연결되었다. 더 이상 강남은 섬이 아니었다. 서울의 모든 혈관이 강남을 향해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 혈관의 중심에 테헤란로가 있었다. 원래 이름은 삼릉로. 1977년 이란의 테헤란 시장이 방한한 기념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만 해도 이곳은 황량한 벌판이었다. 택시기사들이 손님 없어서 과속하기 딱 좋은 길이라고 부르던 곳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무역센터가 올라가고 포스코가 들어오고 벤처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50m 광폭도로 양옆으로 거대한 유리 빌딩 숲이 솟아올랐다. 배나무밭은 마천루가 되었다. 논두렁은 IT 제국이 되었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더니 딱 그 꼴이었다. 이 천지개벽 속에서 인생이 뒤집힌 사람들이 있었다. 원주민들. 대대로 소 키우고 밭 깔던 농부들이었다. 에필로그. 하루아침에 졸부가 탄생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소판 돈으로 땅을 샀던 김연감은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다. 논두렁에서 지게지던 이 씨는 빌딩 주인이 되어 벤츠를 굴렸다.
은행 지점장이 농부에게 90도로 인사를 박았다. 어르신, 예금 좀 유치해 주십시오. 고무신 신고 런닝구 차림으로 나타난 노인이 수표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쌀 한 가마니는 나오나?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계층이동이었다. 고시공부를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었다. 그저 그때 그 땅에 알받고 있었던 죄밖에 없는데 재벌이 된 것이다. 반면 그때 강남을 떠난 사람들, 사람 살 곳 못 된다며 강북으로 돌아갔던 공무원들, 그들은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야 했다. 그때 참고 버텼으면, 그때 그 논 한마지기만 안 팔았으면, 술자리마다 내가 왕년에 말죽거리에 땅이 있었는데 하는 무용담 반 한탄 반의 레파토리가 대한민국 아저씨들의 안주가 되었다. 강남은 더 이상 서울의 일부가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성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욕망, 모든 돈, 모든 권력이 저 50m 도로 위로 흐른다. 소똥 냄새 진동하던 깡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금싸라기 땅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 고작 40년.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땅, 누군가에게는 박탈감의 땅.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 그 욕망의 역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